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춰 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은 사업 성과로 받드는 참된 실천가가 되자.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온갖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헤치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타구쳐 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 인민은 혁명용도의 전기간 일꾼 육성 사업을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우리 일꾼들이 혁명의 지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다시금 심장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혁명투쟁에서 우리 일꾼들은 당의 핵심을 간 혁명의 지성원들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을 앞당겨 수행하자면 모든 일꾼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두 발을 똑 뻗치고 서서 맡은 혁명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일꾼들의 능력과 역할에 한계 단위, 한계 부문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오늘 우리 혁명 앞에 가로놓인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 또 우리 세대에 맡겨진 강국건설 대업은 일꾼들이 만짐을 지고 비상한 사업 능력과 열정, 투신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당중앙인의 전원회들과 정치적 해외를 비롯하여 중요 당 및 국가 해외들에서 우리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신성하게 내세우고 있는 위민 헌신의理念은 실제 있어서 뼈를 깎고 살을 저미면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실천의 지침이고 행동의 기준이라고 하시면서 간부라면 웅당이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환히 꿰뚫고 또 당적, 국가적 안목으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즉시해서 투시할 줄 알며 거기에서 자기의 몫을 찾아서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할 줄 아는 관점과 사업 기풍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어떤 간청갈 입장에서 당 정책을 간철하고 어떤 별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인민을 위해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하는가를 자신이 고귀한 실천적 모험으로 보여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자옥이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정말 그나라에는 숭늉차의 운전대를 멈춰 잡으시고 큰 물이 채치지 않은 운파군 대총리 감탄길을 앞먼저 헤쳐가신 그 나날도 있었고 언제 산사태가 쏟아져 내릴지 그리고 언제 물먹은 철길 너만이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길을 헤쳐가신 검독의 그 나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가를 자각할 때라고 하시면서 악성병마가 떠도는 약국들을 찾으셨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배우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던 우리 일꾼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한 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돼서 길가에 뿌려진데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어오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그 자업자업을 직접 목격하면서 우리 일꾼들은 자기 위치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할 자리임을 항상 명심하고 자기 임무에 무한히 성실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 말씀을 온 몫으로 깨달았습니다. 귀중한 나라의 재부, 인민의 재부를 잃게 된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시오. 사품치는 경유가 한치 한치 끝머리를 깎아내는 위험한 지방우에도 서슴없이 나서시고 허리까지 치는 감탕물을 앞장에서 잊히신 우리의 총비서 동지이셨습니다. 그렇듯 위험천만한 곳들에 한 몸을 서슴없이 내대시고 물이 담긴 포전에서 한 포기 한 포기의 표를 일으켜 세워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상을 우러르면서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내 조국의 한 평 한 평의 땅을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야 하는가를 사무치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감탕물이 허리를 치는 눈에 들어서시어
한 포기 한 포기 벼를 안아주시는 영상을 뵙는 순간 정말 멈칫발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토록 오랜 시간 머물러 계시면서 대체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일꾼들이 서야 할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위 한 인민 생활을 책임진 일꾼으로서 내가 진정 인민의 충복으로서 구실을 다하고 있는가 항상 양심없게 물어보면서 인민을 위해 신발차기 닳도록 뛰고 뛰는 진짜 일꾼 인민이 참된 충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꾼들에게 남아있는 고질적인 무책임과 무능력이 오늘날 당정책 관철에서 얼마나 큰 난관을 조성하고 혁명 발전에 조의를 주는 제동기인가를 이번에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가를 항상 자각하고 임무 수행에 전심할 때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하는 일꾼들이 있는 곳에는 없는 제방도 물 먹은 담벽처럼 순간에 허물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가 찾은 우리가 서 있는 이 포전, 이 농장이 사회주의 수호전이 제1제대 제1선 참모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인민군 군인들처럼 투쟁한다면 그 어떤 자연재해가 들이닥쳐온다 해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어떤 관점과 입장에서 일꾼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자각하고 자기 맡은 책무를 엄격히 수행할 때 대하여 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열렬한 애국의 호소를 뼛속 깊이 간직하고 각급단위 일꾼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높은 실력과 헌신적 복무로 보답하기 위해서 적극 분발하고 있습니다. 각지 청년들 속에서 졸세위인들의 촌출위인상을 깊이 체득하고 항일혁명 선열들과 전세대 공로자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청년들은 향풍혁명사적지 참가를 통해서 우리 당의 불멸의 청년운동용도 업적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향풍혁명사적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을 모시고 주치 58, 1969년 6월 송천군 향풍리를 찾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리 초급청년동맹위원회 제6초급단체 사업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초급단체 강화의 불길을 지펴주신 뜻깊은 곳입니다. 사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주체적 청년운동사의 아로 새겨진 우리 당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로 따라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에서 조선 청년의 슬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교리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사리원시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황예북도 혁명을 찾아 항일혁명 선열들의 투철한 수령결사 옹리 정신과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우리 구호문헌 보존실에는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원들과 국내 정치공작원들이 종방산과 천주산, 하남산을 비롯한 도안의 많은 지역들에 창설했던 비밀군고지들과臨時 비밀군고지들에서 발굴된 157점의 구호문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대장 만세, 김대장 훈용받들어 전민 반일항전하자, 백두강명성 김대장 후계자를 비롯해서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 실현을 위한 전민 항쟁으로 도안의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해 새긴 이 구호문헌들은 하나하나가 다 원수들에게는 철출을 내리고 또 우리 인민들에게는 필수의 신심을 도긋게 안겨준 사상과 신념의 굴발들이었습니다. 항일혁명 투사들이 충정의 신념 담아 새긴 이 구호나무들 앞에 서니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과연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더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피 끓는 우리 청춘이 가슴마다에 꽉 채운 백두의 혁명정신을 저는 한생의 신념으로 안고 살겠습니다. 신의주시의 청년들은 노력영웅 허송길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허송길 영웅은
17살 때부터 돌격대 제복을 입고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많은 대상 건설에 참가하여 청춘 시절을 감높은 위훈으로 빛냈습니다. 영웅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임 참가자들은 전 세대 공로자들처럼 오늘의 장엄한 전인민족 대진군길에서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위훈의 창조자가 될 교리로 가슴끓였습니다. 2023년 여름철 국토환경보호부문 미약토론회가 28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토환경보호상 김송준 동지, 국토환경보호부문과 연관부문의 일꾼, 과학자, 교원 등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지난 기간 태천군과 구장군의 저수지 보림 조성과 사방약의 공사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헌송림 조성을 나무들의 공생관계와 시상기후 조건, 토양 상태, 산림의 조성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망성 있게 해나갈 때 대한 당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 나갈 때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산림보호사업은 곧 생태환경보호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나라의 생태환경을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헌송림 조성과 관련한 록화물 시청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한일합병 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3년이 됐습니다.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가장 포악하고 야수적인 식민지 노예 정책을 실시한 일제의 피 묻은 죄악은 오늘도 우리민의 가슴속에 원한의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1905년 을사어조약과 1907년 정미 7조약을 날조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강탈한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서 우리나라의 국호를 빼앗고 국토마저 병탄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한일합병조약을 비롯해서 각 조약을 날조해낸 과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력을 동원해서 군사적 위협 공갈로 날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일합병조약 날조를 위해 일제는 악명 높은 군부 출신의 깡패였던 데라우찌를 3대 통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약 날조 장소로 지정된 일대에 2,600여 명의 침략군을 집결시켰습니다. 특히 고종이 거처하고 있던 독수궁과 또 순종 황제가 있던 창덕궁에 많은 병력과 중무기들까지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강제적으로 조작해낸 것이 한일합병 조약이었습니다. 조선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 왕에게 넘기며 조선을 일본에 병합한다는 것을 규정한 한일합병 조약은 일제가 조선의 국토를 병탄하기 위해 날조해낸 불법 비법의 사기협자 문서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거set한 반일투쟁 기세에 겁을 먹은 일제는 한일합병 조약을 날조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8월 29일에야 공포했습니다. 한일합병 조약은 철두철미 국제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채무도 갖추지 못한 사기협자 문서이며 그 어떤 합법성도 효력도 가지지 못한 허위 문서입니다. 당시 국제법상 요구에 따르면 조약 문서에는 꼭 국세날인과 함께 국왕의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병합과 관련한 순종 황제의 치규문에는 행정적 결제에만 사용하는 옷에만 찍혀있을 뿐 황제의 소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조약이 국제법상 무효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 한일합병 조약에 대해서 조선몽건 국가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도 림종 직전의 한 유조에서 한일합병 인주는 강린이, 여기서 강린이라는 것은 일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강린이 육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으로서 내가 한 바가 아니다. 조약 체결 당시 일제는 나를 유폐하고 협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일제가 감행한 한일합병 조약의 날조는 5천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조선의 국가 실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전대미문의 가장 악랄한 국권 강탈 책동이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노예 정책으로 해서 우리 인민은
수십 년 동안 나라 잃은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일제말로 정말 우리가 천년을 두고 만년을 두고 113년 전에 그 망국의 순환을 또다시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덜씌우고도 사죄와 배상은커녕 과거의 역사까지 왜곡하면서 지금도 재침야망에 미쳐 날뛰는 일본의 죄악의 대가를 우리 인민은 철저히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정기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부당한 제재 조치를 반대 배격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사실을 무시하고 티베트 관련 문제를 구실로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법적인 제재를 실시하면서 중국의 내정에 엄중히 간섭하고 중국의利益에 커다란 해를 주었으며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히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티베트 문제는 순수 중국의 내정에 속하므로 그 어떤 외부 세력이 이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그릇된 결정을 즉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반드시 단호하고도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이칠란드의 남부 지역에 26일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우박을 동반한 강풍으로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건물들의 지붕이 날려갔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륜전기제들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도시교외에 야생 풀밭을 조성해서 다양한 생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야생풀은 생활력이 강하고 번식 속도가 빠르므로 토지를 피복하는 능력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에 의해서 유지되는 토양 동물과 곤충류 또한 많은 것으로 해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야생 풀밭을 도시 주변에 많이 조성하면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공기 오염들을 낮추고 도시 주변에 다양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가물이 지속되고利用 가능한 민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농업 부문에서 과학적인 물 절약형 농법이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물 온천이 매우 부족한 이 지역에서는 물 주기와 비료 주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물식 관수 체계를 비롯해서 선진적인 영농 기술을 도입해서 농작물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토양과 작물의 상태, 날씨 조건 등 농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서 해당 작물의 성장에 알맞게 물과 비료의 양을 정하고 방물식 관수로 작물의 뿌리에 직접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농업연구사들은 기후변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처해서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안전하고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선진 영농기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선서의 중부를 거쳐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철산과 증산, 그리고 해주, 청단, 우시와 운산을 비롯해서 평안북도를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폭우가 내리면서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중부 내륙, 자강도, 함경남도,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구성과 선천을 비롯한 평안북도 여러 지역과 원산과 문천에선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112mm의 비가 내렸는데 더불어 보면은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강원도, 그리고 함경남도와 남포시, 라선시에서 100mm 이상 내렸고 함경북도, 량강도와 개성시에서 그중 적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과 곽산과 개풍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고 오지안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 내륙과 강원도 남부의 일부 지역,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에서 약해지는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랑림과 경흥, 맹산, 고성을 비롯한 북부와 중부 내륙,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으나 오후와 저녁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저선동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